네, 내일은 제81주년 대한민국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단순히 나라를 되찾은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한번 얻었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자유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도 중간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다양한 이슈들과 난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매일 쏟아지는 논쟁적인 발언만 따라가기보다 그 뒤에 놓인 더 큰 흐름을 살펴봐야겠죠. 중간선거까지 여러 이슈를 다양한 각도에서 짚어보며 청취자 여러분이 미국을 이해하고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도 스티브 황보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간, 미국을 읽다.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장로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미국 선거를 바라보는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그 손현보 목사님께서 미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한국의 광복 81주년인가요? 네. 예, 내일인데. 네. 사실 우리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참 생각해봐야 될 것이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이겨줬기 때문에 네. 한국이 광복할 수 있었다. 네. 예, 상당히 미국이 한국에 지금 현재 우리의 누리고 있는 자유나 여러 가지 것들에 큰 전쟁 때도 그랬고 역할을 했다. 네.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그 흔적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네. 그런 것이 있으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조금 미국에 대한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손현보 목사님 벌써 아마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 달 동안 미국에 체류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 교회를 돌아다닌 것이 아니고 미국 교회들의 초대를 받고 네. 한 달 동안 미국 전국의 큰 교회들 그리고 기독교 팟캐스트 네. 초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받고 네.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백악관에 트럼프가 손현보 목사님 부부와 두 아들을 초대를 해서 만났다. 네. 이런 것이 알려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손현보 목사님을 여러분 많이 잘 아시겠지만은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부산에서 그분이 소속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교단입니다. 네. 속에 있고 아마 신학교도 아마 고려신학 고신을 나왔을 것 같은데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지금 30년 동안 목회를 해오신 담임 목회자이신데 이분이 처음으로 제가 볼 때는 사실 고신교단은 조금 보수적인 그런 네.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일부 진보적인 교단들만큼 그렇게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교단이 아닌데 네. 이분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팬데믹 동안에 한국의 국가가 당시 정부가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경험했던 것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것은 이렇게까지 교회를 특히 예배를 규제할 만한 것은 아니라라고 해서 정부를 상대로 이제 싸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후에 계속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종교의 네. 자유를 뺏어가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네. 행동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네. 기소를 당하고 구속을 당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 네. 선거에 관한 발언을 했다. 그리고 다시 부산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한 후보를 대담을 하면서 그것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배포를 했다. 네. 이런 혐의로 보통 이런 경우에 한국의 법을 어길 경우는
보통 벌금형으로 끝이 나거든요. 네. 경범이거든요. 근데 이분을 제가 볼 때는 그 현 정부가 상당히 그를 좀 이렇게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증거인멸 구속을 구속을 시킵니다. 했죠. 예. 네. 한국에서 구속을 할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거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네. 그렇지 않으면 증거 인멸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데 이분에게 적용한 구속을 하고 적용한 그 이유는 그 뭐죠? 증거인멸. 도망갈 그 가능성이 있다. 네. 증거 인멸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네. 그 다 영상이 그 교회 그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네네.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주도 분명하고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네.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로 구속했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도망갈까? 근데 이렇게 그 유죄로 판단이 나도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도 벌금형으로 보통 거치는 이런 것을 5개월 동안 네. 감옥에 이제 가두고 있었습니다. 네. 본인은 뭐 즐겁다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뭐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뭐 정말 재밌었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것이 미국으로 알려진 것은 찰리 커크가 네. 지금 돌아가셨죠. 찰리 커크가 한국에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찰리 커크가 자기의 목사라고 생각하는 랍 맥코이라는 그 목사 여기 저 다우즌 옥스 LA 북쪽에 있는 다우즌 옥스에 있는 캘버리 처치 제플에 그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찰리 커크의 그 초대를 받고 한국에 가서 또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 지금 현재 미국 정부와 그리고 미국 교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목사가 강단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감옥에서 5개월 동안 지금 아직까지도 재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이 나왔고 1심 판결이 6년 징역에 1년 집행유예 네. 그렇게 나왔는데 네네. 그것을 이제 항소를 했죠. 그래서 다시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게 트럼프 정부와 그리고 미국 교회가 특히 미국 교회가 그를 초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많은 그 미국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고 혹은 기도를 받고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지금 상당히 바쁠 텐데 중간 선거도 앞두고 이란 전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자기 집무실로 백악관 집무실로 가족을 초대해서 최근에 아마 이번 주 초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해서 했던 것을 이제 알게 된 그 한국에 있는 그 유튜브 매체인 펜앤마이크라는 네. 그런 그 채널에서 이분이 그 앵커가 그 선 목사님하고 조금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 인터뷰를 이제 했는데 들어보니까 한 14분 15분 되는데 여러분에게 다 들릴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짧게 한 3분 정도로 축소를 했는데 조금 편집이 좀 이렇게 많은 것을 제가 뺐기 때문에 부자연스럽더라도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분이 와서 그 느낀 것들 그리고 트럼프가 와서 느낀 것들 앵커가 자꾸 물어봅니다. 트럼프와 이런 얘기 됐습니까? 저런 얘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그 백악관에서 한 얘기는 발설을 못하도록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제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와서 보고 느낀 미국 교계에서의 상황 그리고 그 백악관에서의 트럼프와의 상황 이것도 조금 설명하는 거를 짧게 제가 그 편집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미국의 여러 교회도 둘러보고 또 방송이나 팟캐스트나 했는데 여러 군데 출연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한국의 종교 자유의 문제, 표현의 문제, 심지어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런 것들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일 때문에 구속이 되고 그런 것들과 함께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직접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다 하셨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만나게 된 거고, 또 저희들이 또 여러 그 정부에 있는 관료들, 고위 관료들도 만나고, 예. 또 뭐 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만나고, 또 여러 요소에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 조선을 해주셨죠. 아니, 이런 사실을 잘 모르죠. 나무나라 이야기니까 잘 몰랐는데, 예, 예.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와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거는 제가 볼 때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그 환영을 받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분들은 정말 제 생에 정말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예. 만나는 분들마다 다 그렇게 해주시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라든지 뭐 미국 국내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많은데 예. 그런 문제들을 있는데 우리 같은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이를 환대해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고, 예.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연락을 하고 했는지 저희들이 듣고는 정말 정말 미국이 종교의 자유라든지 교회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 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이런 부정선거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런 걸 깨닫게 되었죠. 어떻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이렇게 딱 면담을 하셨지 않습니까? 면담하시는 네네. 분위기는 어땠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그분이 엄청 환대하고 온화하고, 예. 우리가 사진이나 그 뉴스나 이런 걸 볼 때는 막 강한 모습만 나오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따뜻한 할아버지처럼 어허. 그렇게 농담을 주고 또 우리에게 선물도 주고 하는데, 와, 정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네.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주 정말 제가 뉴스나 이런 걸 접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다르고, 어허.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이야, 정말, 정말 뭐 감동받을 만큼 막 긴장감을 가져갔는데 그 긴장감이 완전히 다 사라질 만큼 정말 우리 뭐 보통 할아버지 만나면 할아버지는 뭐 모든 걸 다 주고 싶어하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네, 할아버지 같았다. 네.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네. 두 개를 합니다. 하나는 네네. 그 미국 교인들이 얼마나 그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침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랐다. 네. 나를 진심으로 나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은 내가 평생 처음 경험해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트럼프가 나는 뉴스를 볼 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잔뜩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봤더니 뭐 인자한 할아버지더라. 그러니까 언론이 한국 언론도 그렇고 미국 언론도 그렇고 그래픽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네. 트럼프의 환한 뭐 그 표정의 모습 뭐 그런 것들만 이제 계속 보여주고, 그리고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기자들의 질문을 받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죠. 네. 인자한 할아버지가 전혀 아니죠. 아주 그냥 강하게 때려치는 이제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실제로 만나보니까 저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만나보면은 트럼프는 굉장히 그 친절하고 인자한 사람이다. 네. 아니 요즘 뭐 우리 소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악마의 편집 이래가지고 네, 그렇죠. 자극적인 내용만 모아서 뭐 예능 프로그램도 그렇게 해서 정말 악플도 많이 달리고 그런 공격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자극적인 것보다는 그 의도적인 트럼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언론은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도 이란과의 사태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란과 미국의 민주당도 한통속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통속이냐면 반 트럼프가 잘못돼야 된다라는 네. 면에서는 서로 이제 뜻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선 목사님이 그 메인스트림 교회에서 가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런 걸 좀 봤는데 보면은 교인들이 아주 진지하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빙 둘러서서 그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걸 본 상당히 그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네. 원래 그런 나라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노골적으로 그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들,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상당히 심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깜짝 놀란 것은 그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다가 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저들은 좌측에 있는 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우 못마땅하다. 미울 정도로 못마땅하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그 철학이나 그들의 이념이나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은 모든 것이 가해야 되는데 낙태도 그렇고 지금 그 매사추세츠 주가 이번 주에 10번째 주로 법을 통과시키고 그 했는데 그것은 낙태에 원래 있던 24주 이후는 낙태를 못하게 하는 것을 다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네. 무제한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주들은 계속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까지 임신 말까지도 언제든지 그 생명을 죽일 수 있는 허락해 주는 그런 법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만든 것이라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쓰는 정책과 이념은 무신론적인 철학에 근거된 바탕이 된 그런 그 정책들이라 이제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같이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제 그런 표현을 넣어 왔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 그 제가 잠깐 들려드릴 그 부분은 음성 파일은 한국에 있는 큰 좌측에 있는 그런 그 유튜브 채널인데 네. 구독자가 거의 3만 명이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인데 아주 노골적으로 좌측의 그 포지션을 취하는 그런 곳인데 미셸 스틸의 그 대사에 부임한 것 이번에 그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부임장을 줬죠. 네. 그리고 잠깐 만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개신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셸 스틸박 얘기 뭐 간단하게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국에 이제 왔고 오자마자 영락교회를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네. 두 번이나요. 가뜩이나 그 개신교 한국의 극우들 뭔가 그런 루트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에 좀 압력을 가한 것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굉장한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한국의 극우들 네. 아주 개신교 전체를 싸잡아서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왜 개신교라 그랬을까요? 네. 왜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개신교라 그랬을까? 네. 설명해 드릴까요? 그 어쨌든 극우라는 그 정의를 이분들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측에 있는 사람을 그냥 우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요즘은 전부 다 극우라고 그럽니다. 네. 극이라는 것은 극히 심한 우파다 혹은 익스트림한 그렇죠. 라이트다 이제 네. 그런 거거든요. 그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그 의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극이라는 글자를 왜 꼭 앞에다 붙일까? 저도 뭐 이 이념적으로는 우측에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좌측에 있는 사고 방송할 때도 좌측에 계신 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극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면은 꼭 극우라는 표현을 써요. 극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들의 감정이 굉장히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감정이 극으로 치다는 거네요. 네. 굉장한 감정이 그러니까 반감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독교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 개신교 사람들 이 사람 표현하면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 네. 성경을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는 옳고 그름의 입장이 분명하거든요. 네. 낙태에 대해서도 성정체성에 대해서도 네.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든지 가야 된다. 모든 것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믿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낙태는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성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성과 여성이고 그렇죠. 지금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그 여자 농구 그 리그에서 WNBC에서 지금 난립니다. 네. 지난번에 그 여성들의 농구 프로 농구 그 리그인데 트랜스젠더 남성이면서도 자기가 여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분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선수로 이제 그러니까 그 NBA 남자 농구 리그에 최근에 은퇴한 두 건장한 굉장히 덩치가 크고 키가 큰 두 선수가 나도 여성이야. 네. 나도 받아주세요. 나도 이번 내년 드래프트에 그 WNBA 드래프트에 참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WNBA가 답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예?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그 기독교 신자들은 크리스천들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정지성에 대해서도 낙태에 대해서도 네.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극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네.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수용했던 받아들였던 그런 그 가치관들이 이제는 이번 선거에 더더욱 더 뚜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같이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2번 갔다고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착하자마자 영락교회 가서 기도했고 네. 그리고 며칠 후에 주일날 돼서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미셸 스틸 그 대사가 오자마자 영락교회를 찾아가네요. 그러니까 옆에 게스트로 나와 있던 사람이 물론 자척의 한 편이죠. 이 사람이 2번 갔습니다. 아니 교회 2번 간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네. 그게 그 익스트림한 사람이라고 그 표현을 들어야 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은 참 정치하시는 분들은 교회도 못 가시겠어요. 이런 저런 교회를 사람들 갖다 놔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우라고 그렇게. 교회 가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교회 가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도 더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과 이게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으로 초대한 것과 이번에 그 이 사람이 미셸 스틸이 교회에 2번 간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거구라는 개신교는 한국의 거구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표현을 많이 써왔겠죠. 네. 사적으로는.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제는 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이제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바쁜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에 정말 그 알지도 못하는 이런 목사 한국에 있는 저 멀리 있는 한국에 그 있는 목사의 가정을 초대해 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물론 많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네. 그분의 경험에 대해서 그분이 그 받은 그런 경험에 대해 그 감옥에 간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서 많이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정부는 트럼프 정부는 그 종교의 자유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것은 지난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 때에 그렇게 교회의 그 종교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는 국무장관을 포함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부대통령을 포함해서 트럼프 정부는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미셸 스틸 대사가 부임하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영락교회 가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와 그리고 주일날 바로 부부가 예배 참석하는 것이 연결된 것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한국 교회, 한국 정부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만큼 트럼프 정부와 그 이번에 트럼프 정부의 대사로 부임한 미셸 스틸 대사의 그 정부 한국 정부에 대한 그런 그 생각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만큼 우리는 종교의 자유, 교회의 권리를, 교회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부이고 네. 그런 정부의 대사다라는 이제 표현도 저는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정부와 그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미셸 스틸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그 미셸 스틸이 부임하고 남대문 시장에 가지고 호떡도 사 먹고
어묵도 사 먹고 그리고 장난감 가게에 가서 이제 쇼핑도 하고 평범한 이제, 일상같이. 부드러운 네.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그는 분명히 굉장히 그 진지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진지한 입장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이 언젠가 표현하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이번 주에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임장을 이제 전달했는데 네.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혼자 가서 한 것이 아니고 몇 나라 대사들이 같이 줄을 서 가지고 한 명씩 했는데 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백악관에 가 보면 청와대에 가 보면은 대통령이 딱 서 있는 줄이 있고 그리고 그 마주서서 악수하는 사람의 줄이 있습니다. 네. 거리를 좀 둡니다. 거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허리를 악수하면서 허리를 숙이지 않고 바빠시 서 있으면은 상대 쪽은 허리를 악수를 하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건 네. 의도적입니다.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서 미셸 스티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두 손으로 악수를 하는데 네. 미셸은 한 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너 그 이 대통령하고 키스하러 오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 대신에 같이 서 있던 그 옆에 그 남편 샤운 스틸은 이제 목례를 아주 깊이 해주더라고요. 네. 그분은 이제 미셸 스틸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이 있는 대사이고 샤운 스틸은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상당히 그래서 미셸 스틸을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의 그 지지자들은 상당히 지금 현재 견제하면서 그래서 네. 우리가 방금 들은 엄석발과 같이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느냐. 특히 그 이게 개신교는 우리 한국의 거구 세력인데 네.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가? 왜 두 번씩이나 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저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어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인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설명을 쭉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우리가 그 중간성을 향해서 지금 가면서 이렇게 표면적인 이슈보다도 네. 우선은 좀 큰 이슈들 어떠한 지금 그 대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가 얘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저희가 네. 정말 물가 얘기도 해야 하고 또 이란과의 어떤 그런 상황도 중동 상황도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네. 마치 한국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할 때 되면 딱 끊어버리죠. 네. 선거를 앞두고 참 수많은 주장도 있고 뉴스도 굉장히 자극적인 소식들을 참 교묘하게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만들어서. 배경을 잘 이해를 하면은 그런 맞습니다. 소식을 들을 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 미국을 읽다가 또 있는 거죠. 그런가요? 네. 어떤 이름이 붙었는가 이런 거 뭐 극우, 극좌 이런 이름보다 사실은 우리는 참 신앙과 양심에 따라 책임 있는 선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상황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열심히 투표를 바르게 하는 것이 상당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간 미국을 읽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